장민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한 식습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요거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요거트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요거트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장민호처럼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지키는 비결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당신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드는 그 작은 향신료 하나가 사실은 60세 이후 몸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노년층이 건강을 위해서라고 믿고 먹고 있는 그것이 간을 상하게 하고 혈압을 급격히 올리며 근육을 눈에 띄게 줄이고 있다면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진실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의 도적으로 가려져 왔다는 점입니다. 향긋한 냄새 뒤에 숨겨진 이 위험은 병원에서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고 광고와 오래된 상식 속에 묻혀 오늘 이 영상에서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는 평범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왜 60세 이후 몸이 갑자기 망가지기 시작하는지 그 원인이 부엌 선반 위에 있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보고 나면 당신은 다시는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향신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소중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시간을 존중하기에 우리는 가볍지 않은 이야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날 무렵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응원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것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관절이 쑤시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근육이 빠지는 것을 노화의 일부로 받아들이죠.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전혀 다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 특히 우리가 먹는 향신료에 있다는 것입니다. 60세 이상 인구의 대부분이 매일 사용하는 특정 향신료 하나가 불과 몇 주 만에 근육 손실을 가속화하고 혈압을 급상승시키며 간에 치명적인 부담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향신료가 지금도 건강에 좋다고 홍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잘못된 정보와 상업적 마케팅 그리고 업데이트 되지 않은 조언 속에서 이 위험은 철저히 숨겨져 왔습니다. 대부분의 노년층은 자신이 매일 몸에 독을 쌓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침묵을 깨려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후반 듯이 피해야 할 가장 위험한 향신료들과 반대로 매일 섭취해야 할 치유의 향신료들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하나씩 공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향신료 중 하나가 왜 사실은 그렇지 않은지 그 숨겨진 진실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는 그 향신료가 단 30분 만에 혈압을 급격히 끌어올리고 몇 주 만에 근육 손실을 눈에 띄게 가속화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최근 발표된 여러 연구 결과는 노년층에게 충격적인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인구의 70% 이상이 거의 매일 사용하는 특정 향신료 하나만으로도 간 손상 위험이 40% 이상 증가하고 혈관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런 변화가 통증이나 불편함 없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조차 원인을 전혀 다른 곳에서 찾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주목한 것은 단기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이 향신료는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몸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근육 재생 속도는 느려지고 염증 수치는 올라가며 뇌로 가는 혈류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 결과 이유 없는 피로관절 통증, 멍해진 머리태가 반복되지만 많은 노년층은 이를 단순한 노화 증상으로 넘겨버립니다.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상당수의 참가자들은 자신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고 문제의 향신료를 오히려 건강을 위해 의도적으로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사실이 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불편한 진실에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향신료 산업은 이 성분들을 자연적이고 안전하며 전통적이라는 이미지로 포장해왔습니다. 오래된 민간요법과 일부 긍정적인 연구 결과만 강조되었고 노년층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다는 데이터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회사들조차 최신 연구를 접하지 못한 채 예전 조언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는 느려지고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도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별 문제 없던 소량의 자극도 60세 이후에는 몸에 훨씬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여러 약물을 함께 볶고 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향신료 속정 성분은 약물 작용을 과도하게 증폭시키거나 부작용을 키우는 위험한 촉매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겹치면서 노년층의 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는다면 그건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또 대체 어떤 향신료가 이렇게 위험한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당장 멈추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그 답을 하나씩 공개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진짜 목적은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되돌려주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호한 조언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로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공개될 내용은 모두 실제 연구와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것들이며 특히 60세 이후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기준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많은 노년층이 무심코 사용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향신료 4가지를 먼저 드러낼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자연스럽고 익숙하며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이지만 왜 이들이 간을 지치게 하고 혈압을 흔들며 염증을 키우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피하라는 말로 끝내지 않습니다. 같은 자리에 놓을 수 있는 더 안전한 선택까지 함께 제시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피해야 할 것만큼이 나중요한 것은 반드시 섭취해야 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 매일 소량만으로도 심장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되살리며 줄어들던 근육을 다시 지켜주는 치유의 향신료 4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중 한 가지는 단 8주 만에 근육 손실을 눈에 띄게 줄인 연구 결과로 주목받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 존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특정 음식을 먹은 뒤 이유 없이 관절이 뻣뻣해지 거나머리가 멍해진 적은 없었나요? 병원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몸은 분명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 순간은 없었나요? 그리고 담당 의사가 당신이 매일 어떤 향신료를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그 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상의 댓글 하나하나를 읽고 있으며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느꼈던 변화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이제 더 이상 숨겨진 이야기를 미루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60세 이후 반드시 조심해야 할 4번째로 위험한 향신료 그 예상 밖의 정체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향신료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사과파이의 향기 아침 오트밀 위에 살짝 뿌려진 달콤한 맛 혈당에 좋다는 이야기까지 더해져 특히 노년층에게는 믿음직한 존재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친숙함 때문에 가장 위험한 진실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4번째로 조심해야 할 향신료는 바로 계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계피 대부분이 진짜 계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계피의 대다수는 실롱 계피가 아닌 카시아 계피로 훨씬 저렴하고 향이 강하지만 그 안에는 쿠마린이라는 독성 성분이 다량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을 묽게 만들고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에서 배출되는 속도가 급격히 느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티스푼 하나 분량의 카시아 계피만으로도 노년층의 안전 섭취 기준을 몇 배나 초과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점 계피가 오트, 밀커피, 제과류, 건강 보조식품까지 거의 모든 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매일과 다섭취가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로 인한 영향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인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유 없는 피로는 노랗게 변하는 느낌, 피부가 려움 같은 신호가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간 수치 상승과 혈액 응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는 노년층에게는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와 함께 섭취될 경우 출혈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피의 향과 맛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선택은 분명합니다. 라벨의 실론 계피 또는 트루시나몬이라고 명확히 표시된 제품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격은 조금 더 비싸고 구하기도 어렵지만 쿠마린 함량은 극히 낮습니다. 가루로 뿌리는 대신 계피 스틱을 물에 우려차로 마시는 것도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계피는 적절히 사용하면 여전히 식단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종류를 습관처럼 사용하는 것은 수년 동안 장기를 조용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달콤한 맛 뒤에 숨겨진 이 쓴 진실을 이제는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매콤한 맛은 입맛을 깨우고 식사를 즐겁게 만든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고춧가루나 칠리 파우더를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로 위험한 향신료로 소개될 이 재료는 특히 60세 이후 몸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킵니다. 바로 칠리 파우더입니다. 칠리 파우더의 매운맛을 만드는 성분은 캡사이신입니다. 젊을 때는 이 성분이 혈액순환을 돕고 일시적인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신경과 혈관의 반응은 훨씬 예민해집니다. 반복적으로 캡사이신 수용체가 자극되면 신경은 둔감해지는 동시에 몸 전체에만 성염증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지만 혈압과 심장 박동에 지속적인 부담을 줍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고추를 자주 섭취하는 60세 이상 성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매운맛의 문제가 아니라 캡사이신이 교감 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해 몸을 끊임없이 긴장 상태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땀이 나고 얼굴이 붉어지는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기존의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노년층에게는 두통, 가슴 두근거림, 어지러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문제는 위장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이미 역류성 식도염이나 만성 속쓰림을 겪고 있는데 칠리 파우더는 식도 하부 괄약근을 자극해 위산이 더 쉽게 역가 류하도록 만듭니다. 이로 인해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이 반복되고 때로는 심장 문제로 오해될 만큼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자극이 장기간 이어지면 식도염증이나 궤양으로 발전할 위험도 높아집니다. 매운맛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안전한 대안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순한 파프리카가 루나 구운 붉은 피망 가루는 색과 풍미를 살리면서도 과도한 자극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쿠민이나 고수 같은 허브를 활용하면 속과 혈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음식의 깊은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만 약 매운 음식을 먹고 난 뒤 복부 팽만감, 가슴 불편감, 머리가 조여오는 느낌을 자주 경험했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60세 이후 칠리 파우더는 즐거움을 주는 향신료가 아니라 조용히 염증의 불씨를 키우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분도 안에서 다뤄야 할 향신료는 거의 모든 식탁 위에 놓여 있지만 가장 쉽게 과소평가되는 재료입니다. 바로 후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추를 소금처럼 무해한 기본 조미료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에서 후추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바로 후추 특유의 톡 쏘는 맛을 만드는 물질입니다. 소량의 피페린은 영양소 흡수를 돕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위장 점막은 얇아지고 보호 기능도 약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후추를 자주 섭취하면 피페린이 위벽을 직접 자극해 미세한 염증을 반복적으로 유발합니다. 이 염증은 눈에 띄는 통증 없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속더 부룩함이 낮아진 속쓰림을 당연한 노화 증상으로 넘겨버립니다. 더 위험한 문제는 장투과성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피페린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장벽이 느슨해지면서 원래는 혈액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물질들이 체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장누수 현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만성염증의 전신으로 퍼지고 관절 통증, 피부 감각력 저하 같은 증상이 동반되기 쉽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이런 염증 반응이 관절염이나 뇌한계 증상으로 빠르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후추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에서도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피페린은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항응고제의 효과를 예측 불가능하게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같은 약을 같은 용량으로 복용해도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움, 심한 혈압 저하 혹은 멍과 출혈이 쉽게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진 60세 이후에는 이런 변화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만약 음식에 약간의 향신료 풍미를 더하고 싶다면 후추 대신 타임바질 같은 허브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추맛이 꼭 필요하다면 피페린 함량이 훨씬 낮은 핑크페퍼콘을 소량만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후추 섭취를 줄인 뒤 복부 팽만감이 줄고 속이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식탁 위의 작은 선택 하나가 몸속에서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후추는 조용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분조 안에선 많은 사람들이 가장 건강하다고 믿어왔지만 사실은 정반대일 수 있는 향신료를 다룹니다.
바로 마늘 가루입니다. 신선한 마늘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은 효과를 기대하며 마늘 가루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에서 마늘 가루는 신선한 마늘과 완전히 다른 작용을 합니다. 마늘의 핵심 효능은 알리신이라는 활성 성분에서 나오는데 이 성분은 마늘을 자르거나 깼을 때 잠깐 생성됩니다. 문제는 마늘 가루를 만드는 과정에서 고온 건조가 이루어지며 이 알리신이 거의 완전히 파괴된다는 점입니다. 즉 마늘 가루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심혈관 보호 효과나 항염작용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신 고온 처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당화 최종산물이라는 물질이 남게 되는데 이 성분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노화를 가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특히 60세 이후에 더 위험합니다. 혈관의 탄력이 이미 감소한 상태에서 이런 성분이 쌓이면 혈압 상승, 관절 뻣뻣함, 피부 탄력 저하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늘 가루를 자주 사용하는 노년층에서 손발 붓기와 얼굴 부종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마늘 가루가 나트륨이 많은 가공식품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체내 수분 저류를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중금속 오염입니다. 일부 시판 마늘 가루는 재배 토양이나 건조 과정에서 납과 같은 중금속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물질은 소량이라도 몸에 축적되며 기억력 저하, 신장 기능 약화,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층의 뇌와 신장은 해독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에 더욱 취약합니다. 마늘의 진짜 효과를 원한다면 선택은 단순합니다. 다시 신선한 마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늘을 으깬 뒤 바로 조리하지 말고 10분 정도 그대로 두면 알리신이 충분히 활성화됩니다. 이후 가볍게 조리하면 자가, 극은 줄이고 효능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늘 가루는 편리해 보이지만 60세 이후에는 심장과 뇌를 조용히 지치게 만드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편리함이 큰 건강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분도 안에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8번째 분도 안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앞선 위험한 향신료들과 달리 이 재료는 60세 이후의 몸을 실제로 회복시키는 쪽에 가깝습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오래전부터 약처럼 사용되어 왔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진짜 가치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생강 속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은 몸속 염증 신호를 직접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근육이 쉽게 약해지는데 이 변화의 중심에는 만성염증이 있습니다. 생강은 이 염증의 뿌리를 조용히 누르며 통증과 경직을 동시에 완화합니다. 실제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 매일 소량의 생강을 섭취한 사람들은 무릎 통증과 아침 강직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강의 또 다른 강점은 소화 기능입니다. 노년층은 위산 분비가 줄고 소화 효소 작용도 느려지기 때문에 음식에서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강, 은침과 담즙 분비를 자극해 음식이 더 잘 분해도록 돕고 그 결과 칼슘,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미네랄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이는 뼈 건강과 근육 경련 예방에 직접적인 도움으로 이어집니다. 혈당 관리 측면에서도 생강은 매우 유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며 혈당이 쉽게 오르내리는데 생강은 공복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작용은 약처럼 급격하지 않고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60세 이후의 몸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나 혈당 변동이 잦은 노년층에게는 매우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은 신선한 생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얇게 썰어 따뜻한 물에 우려차로 마시거나 국이나 볶음 요리에 갈아서 넣어도 좋습니다. 위가 예민한 사람은 생강을 공복에 바로 먹기보다는 식사와 함께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섭취했을 때 생강은 자극적인 약이 아니라 몸을 부드럽게 회복시키는 동반자가 됩니다. 이분도 안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분명합니다. 60세 이후 매일 먹어도 되는 향신료는 강한 자극이 아니라 조용한 회복을 가져오는 재료라는 사실입니다. 9번째 분도 안에서는 색부터 강렬하지만 제대로 사용하면 60세 이후 몸을 안에서부터 지켜주는 향신료가 등장합니다. 바로 강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황을 그냥 노란 가루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 안에는 노화와 염증의 속도를 늦추는 핵심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강황의 중심 성분은 커큐민입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신호 자체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 통증, 기억력 저하, 만성 피로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유는 염증이 여러 장기를 연결하며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커큐민은 이 연결고리를 끊어 관절 내 심혈관을 동시에 보호합니다.
실제로 장기간 강황을 섭취한 노년층에서 관절 뻣뻣함이 줄고 혈액검사상 염증 수치가 낮아졌다는 보고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뇌 건강입니다. 60세 이후 가장 두려운 변화 중 하나는 기억력 감퇴와 집중력 저하입니다. 커큐민은 뇌 속에서 염증을 억제하고 신경세포 사이의 결을 보호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는 데 줍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일정 기간 강황을 섭취한 노년층이 기억력 검사에서 더 안정적인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강황이 단순히 통증 완화에 그치지 않고 뇌 노화에도 관여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강황에는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먹으면 거의 흡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강황 가루만 음식에 뿌리는 방식으로는 커큐민의 대부분이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량의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리브 오일, 코코넛 밀크 같은 지방과 함께 사용할 때 커큐민은 비로 소혈액으로 들어와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과도한 양은 오히려 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양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음료에 소량을 섞거나 국이나 채소 요리에 기름과 함께 넣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보충제 형태의 고용량 강황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분도 안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강황은 강력한 향신료이지만 제대로 준비했을 때만 60세 이후 몸을 조용히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분도안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가장 강력한 향신료가 등장합니다. 크기는 작지만 60세 이후 몸을 지켜주는 힘은 누구보다 큽니다. 바로 정향입니다. 정향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노화를 늦추는 보호막에 가깝습니다. 정향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유제놀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몸속에서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빠르게 중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로가 쉽게 쌓이고 근육이 약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세포 에너지 공장이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정향은 이 에너지 생성 과정을 지켜 근육과 뇌가 더 오래 활력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장이 다른 유명한 항산화 식품보다 더 높은 항산화 능력을 보였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근육 보호 효과입니다. 60세 이후 많은 사람들이 근육 감소를 피할 수 없는 노화로 받아들이지만 정향은 이 흐름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유제놀. 은근육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보호해 에너지 생산을 유지하고 근육분해 속도를 낮춥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지치지 않고 걷기나 계단 오르기를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정향은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만하게 만들어 췌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는 당뇨 전 단계이거나 혈당 변동이 잦은 노년층에게 매우 중요한 장점입니다. 동시에 가벼운 항균, 작용으로 입안과 장 내 환경을 정돈해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은 단순해야 합니다. 하루에 3-4개 정도의 통정량을 뜨거운 물에 우려차로 마시거나 소량을 갈아 음식에 섞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너무 많은 양은 오히려 위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절제가 핵심입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향신료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나이와 몸 상태에 맞게 선택하고 사용하는 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도 꼭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건강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면 지금 이 순간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